네, 투데이 건강 클릭 시간입니다. 제가 이 박지성 선수, 차두리 선수를 좋아해서 축구를 시작했는데요. 네, 실력은 그닥 아주 상처가 많습니다. 네. 그런데 요즘에 그 동호회다 클럽이다 운동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운동 선수뿐만 아니라 일반인들도 운동하다 보면 부상을 자주 입게 되는 부위가 있는데 바로 무릎의 십자인대라고 합니다. 네, 여성들도 흔하게 다칠 수 있는데요. 하이힐을 신고 불안정한 자세로 이 걷다가 넘어져서 그래서 다치면서 이 무릎에 손상이 가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전방 십자인대 파열의 최신 치료법에 대해서 마디사랑병원 변재용 원장님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원장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먼저 이제 무릎에 있는 인대, 어떤 인대들이 있고 구조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거든요. 무릎에는 크게 그 4가지 인대가 있는데요. 무릎은 우리 관절 중에서 운동 범위가 아주 큰 그 관절 중에 그 하나거든요. 잠깐 그 그림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무릎은 그 관절의 안쪽과 바깥쪽에 내측과 외측에 그 측부인대가 있습니다. 무릎 관절 안에는 우리가 그 십자인대라고 알려진 전방 십자인대와 후방 십자인대가 있는데 전방 십자인대는 주로 무릎이 앞쪽으로 밀리는 것을 막아주고요. 후방 십자인대는 무릎이 그 뒤쪽으로 그 밀리는 것을 그 막아주는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전방 십자인대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볼 텐데요. 그러면 그 구조는 어떻게 돼 있고 파열되면 어떻게 되죠? 네, 전방 십자인대는 크게 그 2가닥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앞쪽에 있는 그 가닥은 무릎을 그 핀 상태에서 무릎이 앞쪽으로 그 밀리는 것을 잡아주는 기능을 하고 있고요. 예. 뒤쪽에 있는 가닥은 뒤쪽 그 무릎을 구부렸을 때 앞쪽으로 밀리는 것을 그 방지하는 그런 기능을 하고 있는데요. 네. 잠깐 그림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에서 보시면은 이쪽에 이것은 그 시체 실제 그 사람의 그 무릎을 그 해부해서 찍은 사진인데요. 전방 인대 그 측과 후방 인대 측의 2개에 의해서 전방 십자인대가 나눠지고 있습니다. 만약에 파열이 된다면은 옆에 보시는 그 그림과 같이 완전히 위아래가 단열이 되는 그런 손상이 되겠죠. 네, 뚝 끊어졌다는 표현이 맞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이제 그 앞뒤에 있는 전방 십자인대가 이제 무릎을 굽히거나 또 폈을 때 앞으로 밀리는 거를 막아준다는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근데 이 파열되는 그런 원인이 뭡니까? 주로 어떤 것들 때문에 그렇습니까? 크게 2가지 원인을 들 수가 있는데요. 운동 중에 상대편과 부딪혀서 손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거 이외에도 교통사고나 물론 다른 외상에 의해서 뭔가 이렇게 부딪힐 때 십자인대 손상이 될 수가 있지만은 그거 이외에도 운동 중에 이게 점프를 해서 착지하는 중에 무릎이 꺾이거나 뒤틀려서 손상이 될 수도 있고요. 네. 또한 넘어져서 다칠 수도 있습니다. 이거 이외에도 미끄러져서 다칠 수도 있는데 십자인대가 손상이 되는 경우는 이런 그 스포츠 손상 이외에도 산업장애나 또는 일반적인 사회생활을 할 때도 흔하게 손상이 돼서 파열이 될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전방 십자인대가 파열되면 굉장히 큰 통증이 나타날 것 같은데요. 보통 어떤 증상들이 나타나죠? 십자인대가 파열이 될 때는 인대가 끊어지기 때문에 관절 안에서 환자분이 뭔가 뚝했다 아니면 꺾이는 느낌이 들었다는 그런 다치는 걸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다치게 되면은 첫째 그 무릎이 붓게 되겠고요. 며칠 동안은 통증이 있어서 일상생활을 하기가 힘든데 이런 그 며칠이 지나게 되면은 걷고 점차적으로 일상생활이 가능하기 때문에 초기에는 진단을 못해서 적절한 치료를 못하는 경우가 또한 종종 있습니다. 네, 십자인대가 파열이 됐는데 모르고 있을 수도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제 급성으로 그냥 이렇게 바로 파열했다 이걸 어떻게 좀 알 수가 있는 거죠, 병원 가면? 네. 근데 대부분 이제 그 환자분 느낄 수가 있는데요. 예. 이제 그걸 이제 무시하고 넘어가는 거죠. 내가 이제 축구를 하다 다쳤는데 평소에도 좀 무릎이 부었었으니까 그냥 넘어가고 그런 경우가 있는데 이런 분들이 병원에 만약에 오신다면은 진찰을 통해서 쉽게 진단할 수가 있는데 무릎이 부어 있다면 저희가 관절에서 이렇게 주사기로 물을 뽑아봅니다. 잠깐 그림에서 보시면은 이런 십자인대가 파열이 되게 되면은 무릎 안에서 인대에 파열이 되면서 주위에 있는 혈관들이 다치게 되거든요. 그러면은 이게 관절에서 우리가 주사기로 뽑아보게 되면 이렇게 빨간 피가 나오게 되겠죠. 네. 그래서 병원에 오셔서 이런 파열 여부는 쉽게 진단이 가능합니다. 혈관도 같이 이제 파열이 되기 때문에 손상이 되기 때문에 출혈이 있는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이렇게 초기에 발견하지 못하고 만성 파열로 이어지게 되면요, 환자가 어떤 증상을 느끼게 되는 건가요? 초기에는 잘 모르고 지나갈 수도 있는데요. 십자인대 파열이 되게 되면 아무래도 무릎이 불안정해지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과격한 운동을 한다든지 뛰거나 또는 무릎에 무리가 가는 비탈길을 오르내린다거나 계단을 오르내릴 때 무릎이 좀 불안정하거나 꺾인다는 느낌이 들 수가 있습니다. 네. 이런 것이 이제 반복이 되다 보면 무릎이 붓고 물이 차게 되면 뻐근한 감을 느낄 수가 있는데요. 네. 이 초기에 치료가 적절하게 되지 않는 경우에는 무릎이 이렇게 불안정하게 되면은 관절 안에 있는 그 뼈를 싸고 있는 연골이나 우리가 물렁뼈라고 알고 있는 반울상 연골이 그 파열되게 됩니다. 그럼 이것으로 인한 그 증상을 또한 느끼게 되겠죠. 그래서 관절이 아프다든지 통증을 느끼어서 그 십자인대 파열을 의심을 할 수가 있는 증상을 나타내게 됩니다. 네, 인대 손상까지 2차적인 그런 또 손상이 또 이어질 수가 있는 거군요. 네. 자, 그렇다면 이 인대 파열의 정확한 진단은 어떤 방법으로 좀 하게 됩니까? 첫째, 환자분이 그 인대 파열이 의심이 된다면 의사의 그 진찰을 통해서 일단 진단을 하게 되는데요. 그러면서 보시면은 무릎이 앞쪽으로 또는 그 뒤쪽으로 밀리는 정도를 통해서 우리가 의심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런 검사를 통해서 십자인대 파열이 의심이 된다면은 최근에는 과거에는 이제 사람의 손에 의해서 이렇게 밀고 당기는 검사를 했었는데 네. 그렇게 되면 일정한 힘을 줄 수가 없기 때문에 객관적이지 못했었거든요. 그래서 최근에는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런 그 텔로스라는 기계를 이용해서 일정한 힘을 주게 되는데요. 이 좌측에서 보시는 그 그림은 정상적인 무릎이고요. 이쪽 우측에서 보시는 그림은 같은 환자의 무릎이 되게 되겠는데 보시면 이쪽에 빨간 그 선은 만큼 무릎이 앞쪽으로 밀리게 되거든요. 그럼 네. 그 거리만큼 십자인대 파열로 인해서 무릎이 동요가 있는 덜렁거리게 되는 상황이 되겠죠. 이런 검사를 통해서 우리가 의심을 할 수도 있고요. 최근에는 MRI 촬영을 많이 하게 되거든요. MRI 촬영은 일반적인 그 스포츠 손상에서는 많이 촬영을 하는 검사 방법인데 그러면서 보시는 이 부위가 십자인대 파열을 나타나는 소견이 되겠습니다. 만약에 이런 MRI 검사를 통해서도 십자인대 파열이 의심이 된다면은 저희가 그 관절경 수술을 통해서 진단을 하게 되는데 잠깐 그 동영상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실제 관절경 수술을 사진이 되겠는데 아마 여러분들 다 보시면 인대가 파열이 됐구나. 너덜너덜한데. 네, 그렇죠. 예. 이건 거의 확진적인 검사 방법이 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가장 이제 정확하겠네요. 그렇죠. 직접 보게 되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 그렇군요. 그런데 이렇게 파열이 되면 저절로 나을 것 같진 않거든요. 분명히 수술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필수적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전방 십자인대 파열이 되면은 꼭 수술을 하셔야 됩니다. 그 이유는 전방 십자인대 파열이 된 것을 그냥 두게 되면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관절의 연골이나 반울상 연골이 동반이 돼서 부가적인 다른 손상까지 오게 되겠고요. 네. 이것이 진행이 되면은 젊은 나이에도 관절염이 올 수가 있기 때문에 꼭 수술을 하셔야 됩니다. 다만 너무 나이가 많다든지 고령이라든지 또는 치유가 불가능한 무슨 중병을 앓고 계시다든지 또는 관절염이 이미 너무 진행이 돼서 조만간에 인공관절을 넣어야 될 경우가 아니라면은 꼭 인대 수술을 꼭 하셔야 됩니다. 네. 어떤 경우에는 이제 그 수술 시기가 굉장히 또 중요한 경우도 있던데요. 네. 이런 경우는 어떻습니까? 전방 십자인대 파열 같은 경우에는 그 부상이 생겼을 때 바로 하는 게 좋은 건가요? 아니면 다른 방법이 또 취해지는 건가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전방 십자인대 파열이 된 것을 초기에 진단을 못 내리고 이제 1년, 2년 지나도 다른 걸로 이렇게 진단을 받는 경우가 있거든요. 네. 이런 경우에는 당연히 먼저 치료를 하셔야 되겠죠. 빨리 치료를 하셔야 되겠고 급성인 경우에는 이제 두 가지를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요. 전방 십자인대 파열에 동반돼서 다른 손상이 있느냐 없느냐인데 예를 들어서 반울상 연골 파열이 동반이 되어 있다면은 먼저 반울상 연골 파열을 수술을 하시고 일정 기간 고정을 한 후에 전방 십자인대 수술을 다시 하게 됩니다. 네. 만약에 전방 십자인대 단속 손상이라면은 요즘에는 일정 기간 고정을 해놓고 한 2, 3주 정도 고정을 합니다. 이후에 전방 십자인대 수술을 하게 되는데 잠깐 그림을 보시겠습니다. 그림에서 보시면은 좌측 그림은 전방 십자인대 파열에 동반이 돼서 이렇게 연골이 찢어진 경우거든요. 네.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이런 봉합 수술을 먼저 하고 고정을 하게 되는데 먼저 기부수 고정을 하게 되겠고요. 이후에 이런 보조기 착용을 해서 일정한 재활 과정을 겪은 후에 전방 십자인대 수술을 시행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 이 전방 십자인대 수술은 어떻게 진행되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환자분들이 병원에 오셔서
전방 십자인대 파열이 돼서 수술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은 그럼 인대를 그렇게 봉합을 하게 되냐고 그렇게 질문들을 많이 하시게 되는데 네. 전방 십자인대는 파열이 되면은 봉합은 사실 어렵다고 보시면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봉합을 설령 한다고 하더라도 원래 그 무릎을 잡아주는 강한 인대 기능을 회복하기는 없기 때문이거든요. 예. 어렵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림을 잠깐 보시면은 십자인대는 수술하게 되면 인대를 다시 만들어 넣어줘야 됩니다. 네, 그러면서 보시는 바와 같이 위쪽 아래쪽에 뼈에 터널을 뚫어서 이런 그 인대 이식물을 위아래에 통과를 하고 위쪽과 아래쪽에 이런 그 고정을 나사를 이용하든 뭐 다른 그 기구를 이용해서 고정을 하는 수술이 인대 재건 수술이 되겠습니다. 네, 뼈처럼 이렇게 수술을 이렇게 붙여놓는다고 해서 이게 자연 치유가 되는 게 아니군요. 그러니까 예. 결과적으로 이제 그 인공으로 만든. 예. 인공으로 만든 겁니까? 인공이라고 할 수는 없고요. 예. 저희가 쓰는 이제 이식물이 이제 그 인대를 대체할 이식물을 넣어야 되는데 네. 크게 그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다른 사람의 그 조직을 이용하는 경우가 하나 있고요. 또 다른 하나는 본인의 몸에서 일부 그 인대를 대체할 수 있는 그 이식물을 채취를 하는데 과거에는 다른 사람의 그 이식물을 많이 이용을 했었습니다. 네. 다른 사람 주로 이제 사체에서 채취를 하게 되는데 그동안 이제 문제가 됐던 것이 아무래도 다른 사람 것을 이용하니까 이제 병에 전염이 되지 않는가 하는 염려가 있었는데. 불안감이 있겠네요. 예. 워낙 이제 그것은 이제 그런 선택을 하거나 그런 과정을 잘하기 때문에 그런 건 없지만은 아무래도 사체에서 뛰기 때문에 저희가 또 냉동 보관을 하게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식을 해도 잘 재생이 안 되게 되겠죠. 또 하나는 보험이 안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그 비용이 꽤 드는 문제가 있고요. 그래서 최근에는 이제 본인의 인대를 채취해서 수술을 많이 하는데 잠깐 그림을 보시겠습니다. 본인의 몸에서 채취를 하는 것은 크게 세 가지 부위가 있습니다. 보통 수술하는 쪽 다리에서 힘줄을 채취하는데 무릎 앞쪽에 있는 슬개건을 이용하거나 위쪽에 있는 대퇴사두건을 이용하거나 또는 무릎 안쪽에 있는 슬개건을 이용하는데요. 주로 이제 많이 이용하는 것이 무릎 안쪽에 그 슬개건을 채취하는 것인데 과거부터 많이 시행을 했는데 요즘은 이제 조금 잘 안 하는 추세인데 그 이유는 뭐냐면은 아무래도 그 무릎 앞쪽에 있는 굵은 그 힘줄을 띠기 때문에 다리를 피는 힘이 떨어지거나 이게 장기적으로 봤을 때 무릎 앞쪽 슬개골 쪽에 관절염이 오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최근에는 무릎 안쪽에 있는 슬개건을 이용하는 수술을 많이 시행을 하고 있고 또한 좋은 결과를 얻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렇게 이식물에 대해서 이제 고정이 필요할 텐데요. 어떤 방법으로 고정을 하게 되나요? 과거에는 주로 이제 메탈, 쇠죠. 우리가 알고 있는 메탈은 쇠인데 쇠를 이용한 고정을 많이 했었거든요. 잠깐 그림을 보시면은 고정을 이렇게 나사를 이용한 고정을 과거에는 많이 했었습니다. 네. 근데 아무래도 이런 쇠를 쓰게 되면은 내 몸 안에 평생 이런 그거를 가지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최근에는 이렇게 나사가 이런 것은 이렇게 녹는 나사거든요. 그래서 몇 년에 걸쳐서 이렇게 녹는 나사를 쓰고 있고요. 또한 필요한 경우에 이렇게 단추와 같은 버튼을 이용해서 간단하게 고정을 하고 있는데 잠깐 그림을 보시면은 이 옆에 있는 것은 과거에 시행하던 방법입니다. 그러면 보시면 엑스레이 찍으면 이런 나사가 눈에 딱 띄게 되겠죠. 최근에는 이렇게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큰 메탈을 사용하지 않고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전방 십자인대 파열의 이 최신 수술법을 오늘 알아볼 텐데요. 먼저 과거에 시행됐던 수술법과 비교해서 저희가 좀 알고 싶어요. 과거에 시행했던 수술들을 잠깐 보시면은요, 동영상을 잠깐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과거에 시행했던 수술의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손상된 인대는 다 제거를 했었습니다. 제거를 하고 새로 터널을 뚫어서 인대를 다시 만들어 놓다 보니까 일단 수술이 커지고 아무래도 이식물에 따라서 조금 동요가 남거나 하는 그런 문제가 있었거든요. 네. 그러면서 보시면은 이미 손상된 인대들은 다 제거를 하고 위쪽과 아래쪽에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터널을 뚫게 되겠습니다. 터널을 뚫어서 이제 굵은 터널을 뚫게 되겠죠. 네. 그래서 이식물은 이제 다른 사람 이식이 됐던 아니면 이제 본인 거를 채취를 했던 그 이식물이 됐던 그걸 이용해서 그림과 같이 이렇게 네. 통과를 하는 그림이 되겠습니다. 하지만은 최근에는 좀 더 이제 해부학적인
복원을 위해서 과거에는 이렇게 위쪽에 터널을 뚫어서 인대를 통과를 시켰거든요. 그 이유는 원래 해부학적인 위치에 정확하게 터널을 뚫기가 쉽지가 않았었습니다. 기술적으로. 그래서 원래 위치에 가깝게 요새는 터널을 뚫는 소들을 많이 하고 있고요. 이거 이외에도 자기 인대는 되도록이면 손상을 주지 않고 이것이 이제 인대가 손상이 된 것인데요. 그것을 최대한 유지를 하고 그 중간에 가는 터널을 뚫어서 기존의 인대는 최대는 보호를 하고 이렇게 보강적인 인대를 하는 수술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보셨던 것은 다른 사람의 인대고 지금 이제 삽입하고 있는 것은 본인의 힘줄이 되기 때문에 네. 좀 더 잘 재생이 되고 기존의 조직들과 잘 융화가 되겠죠. 이런 수술을 하고 있고요. 이거 이외에도 앞서 말씀드렸듯이 전방 십자인대는 두 가닥으로 이루어졌거든요. 그래서 심하게 관절이 불안정한 경우에는 두 가닥을 모두 다 재생을 재건을 해주는 그런 수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최근에는 메탈을 전혀 쓰지 않고 본인의 인대를 최대한 살리면서 자가건을 이용해서 최대한 안정적이고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는 수술 방법들을 시행을 해서 좋은 결과를 얻고 있습니다. 네, 이 수술 후에는 재활 치료도 하던데요. 네. 어떻게 하게 됩니까? 일반적인 재활은 일정 기간 고정을 하게 되겠습니다. 부기를 빼고 통증을 가라앉을 때까지 고정을 하고 일단 보조기 착용을 해서 재활 운동을 하는데 초기에는 각도를 회복하는 재활 치료를 하고 이후에는 근력 운동과 밸런스를 회복하는 운동을 하는데 최근에는 무릎을 꺾는 운동도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본인이 직접 하면 통증이 심하거든요. 네. 또 이런 기계적인 도움을 받아서 운동을 하고 있고요. 아무래도 이런 기계적인 도움을 받아서 하게 되면은 환자가 큰 통증 없이 무릎을 많이 구부릴 수가 있게 되겠죠. 빠른 시일 내에 얻을 수가 있고요. 이런 이제 각도가 회복이 된다면은 가벼운 모래 주머니 등을 이용을 해서 다리를 피는 운동을 해서 근력 강화 운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초기 근력 강화 운동이 시행이 된 이후에는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런 기계적인 등속동 장비라고 그러거든요. 이런 걸 해서 구부리고 피는 운동을 또한 할 수 있는데 이 환자분은 실제 전방 십자인대 재건 수술을 한 환자분의 실제 동영상이 되겠습니다. 네. 이것도 같은 환자분의 재활하는 운동인데 수술한 다리는 아무래도 밸런스 예를 들어서 한쪽 발을 쓰거나 이렇게 좀 섬세한 운동을 하기에는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그림과 같이 이런 밸런스 운동을 통해서 또한 기능적인 재활을 시행을 해서 최종적으로 재활을 하게 되겠습니다. 네. 자, 오늘은 무릎 전방 십자인대 파열과 최신 치료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원장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어린이날 특수를 겨냥한 다양한 상품 마케팅도 있고요. 또 네. 각종 행사들이 있는데 이상하게 이제 선물에만 좀 관심이 가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린이날의 의미는 좀 퇴색되는 게 아닌가 이런 아쉬움이 남습니다. 네, 특히나 값비싼 선물들이 많이 오가는데요. 네. 물론 받는 사람이 좋긴 하겠지만 기억에는 오래 남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값비싼 선물보다는요, 아이들이 오랜 동안 기억할 수 있는 좋은 추억 만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어린이날만큼이라도 우리 어른들이 어렸을 때 동심 참 맑고 건강하고 깨끗했잖아요. 꿈도 많았고 그 시절로 돌아가 보시는 거 어떨까요? 네, 이번 어린이날만큼은 우리 아이들의 시선에서 함께 바라보고 또 함께 즐길 수 있는 그런 어린이날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생방송 투데이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 다시 찾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